안녕하십니까. 국학특강의 장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지금부터 얘기할 우리의 국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고 친근한 것이거든요. 외국학이 아니고 국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어, 국사, 국기, 국악 등등 우리에게 다가오는 늘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서 물을 모르듯이 새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을 모르듯이 우리는 국학 속에 있는데 사실은 그 국학을 낯설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우리가 인사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 반이 들어가는 말이 반했다, 반드시, 반반하다, 또 뭐 반들반들, 반질반질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반이라는 말이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귀중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과 같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이에요. 반과 같습니다. 또 반이 했다. 그래서 반했다. 그 굉장히 좋은 뜻 같죠? 왠지. 그래서 이 반이 한 듯이가 반드시. 반이 들어갔다. 반들반들. 반이 어떤 짓을 했다. 반질반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쓰여진 이 반이라는 말은 고조선의 영역, 즉 지금의 터키, 몽골, 만주, 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듯이 그 에어리아 공간서부터 시간을 쭉 격해서 지금도 터키나 몽골 쪽에서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말이죠. 이 반이라는 말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완전한 신과 같은 인간, 이 명사가 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로 내려온 신과 같은 분이군요. 이것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 일을 몸을 받아서 이루다가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존재로 표현할 때는 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얘기하는 처음 만나도 반갑습니다. 두 번, 세 번째 만나도 반갑습니다 하는 그 반 속에 바로 신처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인합일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 신자지요. 이것이 하느님과 사람은 하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인합일의 정서와 우리 민족의 화두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이 큰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역사고 그것을 펼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문화였고 그것을 구심으로 삼는 철학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국학입니다. 즉 우리 민족의 역사, 철학 그리고 문화를 국학이라고 하죠. 최근 유엔에서는 한국인들은 너무 민족성이 강하므로 다민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뜻을 알고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미 범글로벌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혈통주의를 뛰어넘어서 누구나 반갑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아프리카 사람은 안 반갑고 또 서양 사람만 반갑고 그런 건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이 반과 같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가 우리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이 정신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국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급한 이유는 요새 초등학생들도 반가 합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반했습니다 이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즉 안전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상 그냥 반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5년 10년 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이런 국학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가 이렇게 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이 사라진다면 너무나도 한민족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인류의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격이 있는 인사법이 아니겠습니까? 세세라든지 또 스파시바라든지 땡큐 또는 내가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 나이스 미츠유라든지 이러한 인사법과는 격이 다른 인사법이죠. 당신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오고 그 몸을 가지신, 팔다리를 가지신 그 에너지로 그걸 동력으로 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신인 하빌의 마인드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반과 같은 분이니 그런 분이 하는 일은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윙크를 딱 해주고 반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국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학이라는 것은 어디를 봐도 전부 국학인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도 국학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컨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얼이라는 뜻이죠. 어울렸다. 그 어울렸다라는 뜻을 잘 알므로써 국학과 한국학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은 우리 한민족에게 다른 역사, 문화, 사상 등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국시대 이전에 그대로 갖고 있던 한국인의 사유체계, 철학체계, 생활체계를 우리는 국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최근에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습합되고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을 한국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국어 대신 한국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국사 대신 한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사를 배우지 않죠. 오직 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국어라는 말 대신에 국어라는 말을 쓰듯이 그것이 미묘한 차이가 있듯이 국학과 한국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학과 국학의 차이점, 이 어울림이 있으면 국학이고 없으면 한국학이다.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 즉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만드는, 서로 널리 이롭게 해주는 그런 홍익인간 정신이,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진리로 조화를 이룬 세계를 창조해 가자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을 때는 국학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이 어떤 현상을 증명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공부하든지 어떤 또 사람을 낫게 해준 어떤 의술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문화는
한국학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면 여러분이 아까도 옆 사람 얼굴을 보셨죠? 마치 얼이 드나드는 굴이다. 이것이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게 얼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시각정보가 있고요. 후각정보가 있고요. 또 미각정보가 있죠. 그리고 청각정보가 이렇게 어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울려 들어오는 정보, 피부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뇌에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울려지는 그 정보가 드나드는 구멍이, 굴이 있다. 그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또 쓰고 있어요. 이 어울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혼계찬 남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꼬마들이 뒤에서 뭐라고 놀려요? 얼레리 꼴레리하고, 즉 어울릴 꼴이구나. 아주 그냥 놀리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니까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하나의 장난이 됐고 습관이 됐죠. 그리고 그런 어울림이 아주 여린 존재가 있어요. 그 어울림, 남과 어울림, 그 남이라는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모, 친구, 또 자연과도 이렇게 통하는 이야기죠. 그 어울림이 여린 사람을 어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어울림이 아주 너른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 그리고 그 너르신 분을 어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어울림이 갔어요. 어울림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얼간이. 왜 그 우리 그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눈이 빨개서 그 정신이 반짝반짝한 그 어울림, 몸과 마음의 어울림이 사라진 듯한 눈동자, 그걸 보고 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말도 있고, 어리, 그런 조화력이 사라지고 썩었다. 사라지고 썩었다. 그러는 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어울림, 큰 어울림이 있고, 중간 어울림이 있고, 또 작은 어울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얼굴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 얼굴 중에 어느 기관이 들여 마실까요? 그렇죠. 이 코. 저하고 코코코 놀이 한번 해볼까요? 코처럼 코코코코코코코코 입. 네. 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또 땅에서 나오는 푸드, 즉 음식과 또 여러 가지를 섭취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천의 기관, 땅의 기관, 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중요한 혈이 있죠. 인중혈이라고 합니다. 인중. 그래서 여기를 인중혈, 인중. 사람의 가운데란 뜻인데, 사람의 가운데는 대개 키를 보면 배꼽쯤 될 텐데 어찌 배꼽이 아니고 코와 입 사이일까? 그것은 바로 코가 하늘을 뜻한다면 입은 땅을 뜻하기 때문에 천지인, 이러한 어울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리로 간파하고 있던 우리 선조들은 인중, 천지,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액션을 해야 잘 외워집니다. 인중, 천, 지, 얼굴 하나, 일. 인중, 천지, 일.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신기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구나, 알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게 좋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롭게 다시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뇌에
모든 정보가 집합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떤 흐르는 정보들이, 존재하는 정보들이 우리 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시 천. 또 땅에 있는 그 전기가 우리 아랫배에 센서로 이렇게 센터로 모아들입니다. 그래서 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죠. 그래서 인. 천, 지, 인. 그야말로 천, 지, 인. 그래서 이 작은 천지인, 중간 천지인, 큰 천지인이 내 몸 안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얼 속에 한 울 안에 한 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과 울과 알이 다 하나다. 하나다 이런 것이 어울려 있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아주 근본적인 사유체계가 국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소중한 말이니까 우리는 한얼 속에 한 울 안에 한 알이다. 한 알이라는 나라는 개체에 깃들어 있는 공간성은 한 얼. 그리고 나라는 개체에 깃들어 있는 하늘 전체, 우주 전체의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한 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말 중에 우리 민족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고 우주 전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선조님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꿰뚫고 보고 있는 해안을 가지신 분들인가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한민족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후손들뿐 아니라 우리 세계인들이 함께 향유해야 할 인류 보편의 진리이고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들어있네 인중 천지 일이라고 하는 요 5글자는 바로 동학에서 인내천, 그렇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행동 강령과 도덕률을 얘기하는 그런 모체가 됩니다. 이 모체가 되는 인중 천지 일이라는 이 말, 그 말은 우리를 너무나도 고양시키고 밝고 환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인중, 천, 지, 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다. 그러한 것 천, 지, 인 요 글자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붉은 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붉은 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레드라는 뜻이 레드라는 뜻보다는 밝다. 천지인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밝음, 블라이트라는 뜻이 더 많죠. 블라이트. 그리고 그렇게 밝음이 들어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밝다, 밝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농담 삼아 인도의 밝은 깨달은 분이 누구세요? 부처 또 붓다지요.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바로 밝다라는 말에서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고대 철학과 사상이 여러 방향으로
전파되면서 이렇게 인도에 붓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 철학이 밝음을 추구하였고 그리고 하늘처럼 영원하고 오래가는 것을 추구했다. 그래서 단심 그러지 않습니까? 단심. 단심이라는 것은 빨간 마음이 아니고 아주 뜨거운 마음 그리고 오래가는 마음 천지인처럼 하나가 되어서 오래오래 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편단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편단심이란 말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를 영원한 하늘처럼 지키고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가는 땅처럼 지킬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단전 그런 말도 있죠. 단전. 그래서 우리 인체에 고대 그 선도에서는 3군데 단전이 있고 또 바깥에 4개의 단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밝아지는 인체의 부위 그런 부위가 있다. 에너지 센터가 있다. 그래서 단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록에 보면요. 신라시대 화랑도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럽니다만 하단전을 연마하기 위해서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사람이 아랫배 힘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산이 정정정 울렸다. 바로 그런 아랫배 힘, 뒷심 이런 것으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고구려나 백제도 다 그런 수령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아주 큰 에어리어에서 크게 펼쳐지던 것이 점점점 작아졌고 그것이 삼국으로 또 지금 현재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학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천지인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울타리를 정말 당신도 천지인이고 저런 민족도 저런 나라도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다. 이런 것을 서로 어울리는 그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하나로 어울린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국학의 정신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또 실제로 현재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학이 세계인의 어떤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중심 철학이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민족의 컨셉을 이름을 지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삼박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삼박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한민족 할 때 한, 그리고 한민족은 삼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삼. 그리고 흥본의 집에 제비가 이렇게 물고 온 씨앗이 뭐예요? 박씨죠. 그럼 밝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 이렇게 하는데 그 박은 식물의 박이라는 것보다 은유를 하고 비유를 한 것이 흥본의 집에 밝은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삼박. 우리 성씨에도 이런 박씨가 있지만 박혁것에 그런 박씨가 있지만 밝은 빛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한민족의 특징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써보십시오 하면 한삼박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의 15, 16개의 쭉 그 뜻이 풀이가 됩니다. 말하자면 하늘, 또 하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하나는 작은 원피스에서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알은 들고 가네.
수량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도 하나라고 그래요. 또 이 한이란 말은 원래 한민족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고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학자들이 토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몸에서부터 뿜어져 나온 생명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어떻게 웃죠? 하하하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또 울 때도 흑흑하고 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하 하고 태어나죠. 아 하고 울죠. 그래서 호흡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 현상, 우리 몸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나오는 그 생명 현상을 딱 한 글자로 줄이니까 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한이 그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CEO, 리더도 한, 간, 칸 이렇게 조금 부족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마립간 하면 통치자지요. 근데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이렇게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한민족의 어떠한 부족들이 서진했을 때 그 하고 그 하는 이야기를 그쪽 서양 사람들이 킹 또는 퀸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큰 역사적인 흐름이고 이름이다, 네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좋아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하다가 지면 뭐라 그래요? 3-4번 하자래잖아요. 놓고도 우리는 몇 번 해요?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3번 할까요? 그랬더니 문 열어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천지인 그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 집에 사는 분들은 하늘, 땅, 사람이 조화를 이룬 분들입니다. 제가 방문했습니다.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이 3을 놓고 우리는 수염이 몇 자라도 먹어야 산다?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그리고 중신을 잘하면 술이 석잔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달라도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을 수 있고 또 못하면 뺨이 3대. 아마 더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딱 3대. 또 겉벌이 서말이면 처갓집 신세도 안 진다. 또 무슨 몇척 동자, 삼척 동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문화이고 버릇이고 습관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모두어서 다른 문화와 비교를 하고 좋은 점은 좋게 또 나쁜 점은 이렇게 버려도 정리해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음악도 세마치죠. 세마치인데 보통 다른 민족의 문화는 두마치, 발이 둘이니까 쿵짝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쿵작작 이 천지인 이 항상 삼박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천지인이 있고 음과 양이 있는 그 가운데 중이 있다고 하는 조화정신, 어울리는 정신, 그것을 중히 여기고 살아온 우리의 문화 패턴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학에 오롯이 담겨져 있고 우리 국학은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발굴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좋아하는 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야기로 풀어보자면 모두가 미스터 한산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반갑습니다, 반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이 우리의 큰
의식을 뜻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컨셉은 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의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 그 다음에 밝은 세상을 희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큰 전통적인 저수지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서 그 논이 풍성하게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닦아주는 그런 학문이 국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국학을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면서 전 세계가 함께 잘 살자고 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21세기에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정신 지도국이 되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지 않았다.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우리 민족은 대의 명분을 기다리고 있구나. 대의 명분이 딱 쓰면 그 대의 명분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날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의 명분 중에 가장 큰 것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한민족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8글자에 압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운 역사지대를 통과하는 그런 때라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의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 보는 사람마다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유행처럼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더 많이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인들이 다 각자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국학이라고 할 만한 사유체계와 학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의 국학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